여러분,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화려한 스크린 뒤에는요, 사실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한국 영화들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한 법적 다툼 속에서 탄생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야 뭐 다들 보셨을 테고요. 그쵸? 근데 혹시 그 영화 한 편을 둘러싸고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격렬한 드라마가 바로 스크린 밖에서, 법정에서 벌어지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냐면요. 먼저 영화의 시작, 바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골치 아픈 계약서 문제, 그리고 실화를 영화로 만들 때 생기는 위험들, 마지막으로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수익 정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영화는 딱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첫 단추를 깨는 순간부터 이 아이디어 대체 누구 거지? 하는 소유권 문제,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아주 거대한 법적 문제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만약 역사가 이랬다면 같은 상상, 이건 그냥 아이디어예요. 저작권 보호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사건에서도 법원이 그랬죠. 대체 역사라는 컨셉 자체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어떤 캐릭터와 스토리로 구체적으로 만들었느냐, 즉 표현의 방식, 이게 바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핵심입니다. 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유명한 사례 하나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 소설, 바로 그놈은 멋있었다를 둘러싼 작가와 영화 제작사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한눈에 보이죠? 작가 입장은 이거예요. 나는 딱 영화 한 편 만들라고 권리를 잠시 빌려준 거다. 이걸 법적으로 이용 허락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제작사는 아니다. 우리는 영화랑 관련된 모든 권리를 아예 사온 거다. 이건 양도라고 하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네, 바로 처음 썼던 계약서 내용이 너무 애매했다는 겁니다. 이 양도와 이 이용 허락,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양도는 집을 아예 팔아버리는 거고요. 이용 허락은 전세나 월세처럼 잠시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끗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의 향방을 가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작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했어요. 계약서가 애매모호해? 그럼 원작자, 창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 바로 이 판결이요, 이후에 수많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를 넘어 본격적인 영화 제작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 영화 산업이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투자다, 협업이다, 수많은 약속들이 오고 가는 말 그대로 계약의 전쟁터가 펼쳐지는 거죠. 제작 계약서를 보다 보면 정말 자주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조항이 있어요. 바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댄 사람, 즉 제작사가 실제 창작자인 작가나 감독을 제치고 최종 결과물의 법적인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저작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항인 거죠. 영화 거북이 달린다 사례를 보면 이 계약서의 함정이 뭔지 딱 와닿으실 거예요. 한 프로듀서가 영화 순수익의 30%를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제작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영화는 성공했지만 순수익은 0원입니다. 라고 한 거죠. 아니 대체 순수익이 뭐길래? 이 애매한 단어 하나 때문에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화 바탕 영화들이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법적 지뢰밭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더 재밌어지려면 각색은 필수인데 그렇다고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천만 관객 신화를 썼던 영화 실미도가 바로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영화의 어떤 극적인 묘사들 때문에 실제 사건의 생존 대원들과 유가족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들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졌죠. 자, 드디어 영화 제작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궁금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영화가 소위 대박이 났어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돈, 과연 누가, 어떻게 나눠 갖게 될까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이익인데요. 보통 러닝 개런티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벌어들인 돈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정말 순수하게 남는 이익을 말하는데,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걸 흔히 할리우드식 회계라고 부르는데요. 보세요. 먼저 극장에서 번 총 매출액이 있죠. 여기서 배급사랑 극장이 수수료를 떼가고요. 또 마케팅이랑 광고비도 빼야죠. 그리고 원래 들어갔던 제작비랑 이자까지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바로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최종 순수익은 보시는 것처럼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가 아무리 흥행에 성공했어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수익을 몇 퍼센트를 받기로 약속했던 배우나 스태프들은 결국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법적 다툼들이 그냥 누가 돈 더 많이 가져가냐는 싸움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화 황해의 투자계약 문제라든지 앞에서 본 거북이 달린다의 수익금 문제 같은 사건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겪던 성장통을 이겨내고 계약 관행이나 투자 환경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영화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줄거리도 재미있지만 어쩌면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오고 갔을 수많은 계약서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롭지 않을까요? 어쩌면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